집은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집은 결코 쉬운 공간이 아니죠. 실제로 아이가 한 명일 때보다 두 명일 때 육아 에너지의 소모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거실을 치우고 외출 준비를 반복하고 끊임없이 아이를 돌보는 일상은 그 자체로도 체력도 마음도 모두 소모되는 전투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바쁜 하루 속에서 집이 부모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는 없을까?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으면서도 부모가 잠시라도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는 없을까? 이번 프로젝트의 고객님은 두 아들을 키우는 부모님이셨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놀이터에서 실컷 뛰놀고 돌아온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집, 그리고 책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집. 이 집은 그렇게 육아 에너지의 소모도를 낮추고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여유로운 일상으로 가족의 하루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쪽이 거실입니다. 정말 인상적인 TV열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집을 디자인한 이재 디자이너에게 설명을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객님께서는 책을 정말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 정서적으로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원했고 책과 어울릴 만한 요소가 뭐가 있을지 고민하다가 모닥불 이미지를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상상하거나 보기만 해도 뇌에서 그 이미지를 인식하기 때문에 실제로 따뜻하거나 시원해지는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이렇게 모닥불을 보고만 있어도 굉장히 이 집이 아늑한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 위에는 뭔가요? 여기가 위치상 TV잖아요. 이 문을 열면 TV가 보이게 해놓고 문을 닫으면 책장이 보일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해보았는데요. 인테리어를 하면서 TV를 정리하려고 고민하셨을 만큼 TV는 고객님의 생활에 큰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변형적인 TV 아트월을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전자제품이 시야에 들어오면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더더욱 그런데요. 이렇게 시야에 가려주면 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 거실 공간이 가족 모두가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아이들 책이 알록달록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책들을 거실에 놓았을 때 사실 이제 좀 깔끔한 느낌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닫아서 이 공간을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책을 읽을 때만 열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세련된 느낌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어두운 톤의 무늬급 패널을 사용하여서 이런 분위기를 낸 것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모닥불 이미지와 독서 그리고 전체적인 아늑한 분위기까지 컨셉을 정말 잘 구현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시야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우측은 서재로 사용할 방인데요. 잠시 후 주방을 소개해드리겠지만 구조 변경을 통해 서재에 창문이 없어졌어요. 방에 창문이 없는 건 폐쇄적인 압박감을 느끼길 마련인데 저는 이 공간을 주방과 함께 연결시키기 위해 창문 디자인을 우측에 계획했습니다. 이 창문은 패브릭 접합 유리로 디자인하여서 개방감과 프라이버시를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좌측에는 서재 부분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템바보드를 적용했는데요. 이렇게 주방을 바라보는 시야에 깊이감이 생기고 양쪽 사이드에는 무게감이 느껴지는 조형적인 재미도 더해졌습니다. 기존 주방은 주머니형 구조였는데요. 주방 자체가 굉장히 좁고 답답한 구조였습니다. 그에 비해 다이닝 공간은 남는 면적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이었는데요. 저희는 메인 주방과 다이닝 공간의 위치를 바꾸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긴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주방이 탄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방을 디자인하기까지 꽤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존에는 이 공간이 다이닝 테이블에 배치되었고 공간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 아일랜드를 넣으면서 활용도를 높이고 동시에 긴 아일랜드 시공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기존 주방에서 고객님께서 요리를 하실 때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되게 불편해 하셨어요. 이 부분은 단순히 불편한 점이 아니라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개방된 구조라면 주방에서 요리하면서도 아이들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큰 고민은 냉장고였을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냉장고를 그대로 쓰시기로 하셨잖아요. 문제는 이 냉장고가 앞으로 좀 튀어나오는 이른바 좀 뚱뚱한 냉장고였습니다. 저희는 주방에서 서재로 이어지는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생기는 공간에 냉장고를 배치하고 그 옆 라인을 따라서 키 큰 장을 쭉 연결해서 수납 공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깔끔한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선 적절한 가전 배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배치는 외부에선 잘 보이지 않고 조리 공간과도 동선이 가까워서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이 아일랜드의 길이가 몇인가요? 이 아일랜드 길이는 4,800입니다. 사실 이렇게 긴 아일랜드를 배치하는 게 쉬운 구조가 아니거든요. 이 아일랜드는 트라버틴 세라믹을 사용하였는데요. 전반적으로 거실의 TV월이 시각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고 뒤쪽 면 같은 경우도 무늬급 패널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아일랜드가 너무 튀지 않도록 잔잔한 텍스처로 선택하였습니다. 무늬급과 트라버틴 그리고 위쪽에는 라인을 살린 마그네틱 조명까지 전체적인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우러집니다. 뒤쪽 면에도 라인적인 요소가 돋보이네요. 네, 맞아요. 이쪽 면에는 자칫 심심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 라인적인 요소를 같이 살리면서 좀 더 공간이 풍부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여유 공간을 두고 간접 조명을 시공했어요. 전체적인 톤이 어두운 편이기 때문에 이 은은한 조명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이닝 공간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여기가 원래 59평의 주방이었다면 믿어지시나요? 평소에 비해서 굉장히 좁은 공간이 주방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조 변경을 하게 되면서 여기는 네 분이 식사하기에 딱 알맞은 크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하게 넓지도 않고 그렇다고 좁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옆에는 와인을 즐기는 고객님을 위한 홈바 공간이 있고 자녀분들이 간식을 보관할 수 있는 장도 배치하였습니다. 이 공간이 굉장히 아늑한 공간이라고 느껴져요. 사실상 이렇게 큰 창도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면서도 환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이 홈바 옆으로 쭉 이어지는 키 큰 장 덕분에 수납 공간이 넉넉합니다. 이곳은 이 문을 열면 드레스룸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곳 드레스룸은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 공간이 침실로 사용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이닝 공간에서 들어왔는데 이 원래 구조에서는 이쪽에 출입문이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현관 옆에만 출입구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다이닝 공간 쪽을 벽을 철거하고 새로운 도어를 만들어서 순환동선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순환동선이 생기면 매출 후에 현관 앞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이 드레스룸에서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주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좋은 위생 습관을 형성하기에 아주 효과적인 구조이고 드레스룸이 현관 앞에 있으면 드라이 클리닝할 세탁물을 가지고 현관으로 나갈 때도 굉장히 편리한 동선입니다. 이 드레스룸 내부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함께 배치되어 있고 그 옆에는 개수대도 설치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이 애벌 빨래를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간단한 오염은 이 개수대에서 바로 세탁을 하고 이후 세탁기에 넣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위쪽에는 입출식 건조대를 설치하여서 건조기에 넣기 애매한 빨래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곳은 현관입니다. 양 옆으로 내력벽이 막혀 있어서 디자인이 쉽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아이들이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벤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이 옆으로는 디자인 포인트를 넣었는데요. 선을 좋아하시는 고객님의 취향을 맞추어 최대한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 현관의 중심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신발장 도어에는 거울을 시공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 정면에는 중문을 설치했습니다. 간혹 중문이 답답하지 않겠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중문도 이렇게 유리를 활용해서 개방감 있게 시공하면 전혀 답답하지 않고 오히려 공간감을 더해줍니다. 출입 방식도 세심하게 설계했는데요. 들어올 때는 센서로 작동되도록, 나갈 때는 터치 방식으로 작동되도록 하였습니다. 현관을 통과하면 이 오브제 공간이 있는데요. 집에 들어왔을 때 따뜻하게 반겨주는 인상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런 오브제 공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래는 통석을 사용하여 돌의 질감을 최대한 살렸고요. 그 위에는 화분을 넣어 공간을 정갈하게 꾸몄습니다. 이 유리는 패브릭 적합 유리인데요. 서재와 똑같은 유리로 통일감을 주어 같은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이 벽은 저희가 새롭게 디자인한 구조입니다. 기존 화장실의 세면대를 바깥으로 빼내면서 현관에 들어올 때 세면대가 바로 보이지 않도록 가림막을 한 설계입니다. 그런데 이 벽이 너무 막혀 있으면 답답할 수 있어서 시야를 가리되 개방감을 살릴 수 있도록 패브릭 접합 유리를 활용했습니다. 사실 이 현관 공간을 설명하면서 이쪽 공간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단순한 동선 공간이 아니라 생활 구조를 제안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세면대를 바깥으로 빼고 싶다는 니즈가 있으셨고 동시에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바로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와 곧장 세면대로 이어지는 동선은 훨씬 위생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고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 현관 옆쪽에는 철거가 되지 않은 내력벽을 활용해서 자전거 수납이 필요했던 고객님을 위해 이쪽에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캐리어나 큰 짐 보관이 필요한 부분들을 챙겨드린 팬트리장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원래는 이 공간에는 기존의 침실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쪽 침실 도어를 살짝 뒤로 밀고 현관 옆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곳이 안방입니다. 안방은 침대와 팁테이블 그리고 붙박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침대 월부터 살펴보시면 일반적인 침대 헤드월과 다른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침대월 디자인은 침대 공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벽면 전체에 적용되어 이 공간이 하나의 휴식 공간처럼 느껴지도록 디자인했습니다. 하나의 벽면으로 보이시겠지만 라인 디자인으로 구획하여 나누어 주었는데요. 침대의 공간과 벽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올 예정인 팁테이블 공간을 나눠주면서 각각의 공간이 기능하고 있는 바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곧 들어올 티테이블은 고객님의 요청사항이었는데요. 부부 고객님께서 하루에 노고남을 달랠 수 있는 공간을 원하셨어요. 창밖을 보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붙박이장을 배치했는데요. 이쪽 끝에는 우수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까지도 낭비하지 않고 가방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으로 제작했습니다. 반대편 끝에는 화장대를 배치했는데요. 이 화장대가 조금 독특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보통 천장에 조명을 달아 얼굴을 밝히는 게 대부분인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양옆에 라인 조명을 시공하여 얼굴이 좀 더 환하게 보이실 수 있도록 화장대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도 확보가 훨씬 더 잘 되고 천장에서 내려오는 조명에서 생기는 그림자를 없애주기 때문에 기분 좋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완성됩니다. 이번엔 안방 욕실을 설명드릴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도어부터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은 고즈넉한 동양미를 담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에요.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통석과 화분 그리고 린넨 유리가 보이고 시선의 끝에 바로 지금 보이시는 안방 욕실 도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도어는 대나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왕죽도라는 이름의 그림으로 풍수적으로 복을 불러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이 현관을 열면 눈앞에 딱 보일 수 있는 의미 있는 그림이 보였습니다. 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따로 제작한 프린팅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사실 이런 도어를 현관에서부터 볼 수 있게 된 거는 구조 변경의 결과인데요. 원래 제가 서 있는 이곳이 기존에 굉장히 협소하게 구성되어 있던 드레스룸이었습니다. 이 드레스룸을 통해서 욕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구조였는데 저희가 이 드레스룸을 철거하면서 이렇게 긴 복도 공간을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안방 욕실 도어를 시각적으로 활용한 디자인이 탄생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슬라이딩 도어를 여시게 되면 이렇게 멋있는 안방 욕실이 등장합니다. 안방 욕실의 세면대는 공간의 바깥 건식 공간에 따로 배치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내부에서 욕실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세면대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이 거울 굉장히 독특하지 않나요? 원형 거울의 일부를 잘라낸 듯한 디자인인데요.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유연한 인상을 주면서 시야 너머로 공간이 이어지는 듯한 느낌도 줍니다. 저희가 이 안방 욕실 도어를 완전히 매립되는 슬라이딩 도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 기분에 따라서 이 왕죽도를 포인트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열어서 거울로 이 공간이 넓어 보이게 만들 수도 있는 연출입니다. 욕실 내부로 들어오면 양변기 공간과 샤워 공간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 샤워 공간은 고객님께서 아이들을 위한 욕조가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조정 욕조에 벤치를 함께 설계하였습니다. 이 벤치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도 앉아서 샤워하실 수 있고 아이들은 물을 받아놓고 즐길 수 있는 욕조 공간이 된 거죠. 특히 두 아이가 함께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욕조입니다. 옆쪽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폭포 수전도 함께 설치하였습니다. 아들 둘이서 함께 들어가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상으로 육아 환경 속에서 여유로움을 디자인한 집의 리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일하다 디자인이었습니다.